안녕하세요. 덕질임장이에요. 신용산 큐브 스테이트 모델하우스 보여드릴게요. 어, 왕십리 큐브의 투룸 타입과 비슷한 구조로 나왔는데 여기가 내장재도 더 좋고, 그리고 왕십리 큐브는 그 미닫이 도어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실에서 바로 붙은 쪽도 다 벽이 있는 거여서 고른 면도 좋고 조금 차별성이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오늘 제가 영상을 조금 녹화 방식을 좀 바꿨어요. 편집 방식을 바꿔봤는데 싱크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감안해 주세요. 이게 내부가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신발장 앞에 두 개는 왕십리 큐브랑 비슷하고요. 옆에가 슈드레서 있는 게 되게 좋죠. 요거가 좋고, 그리고 뭐 지금 엔지니어드 스톤 이런 거 들어간 것들이 차별성이 더 있는 것 같고, 후드랑 이런 것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정수기도 저렇게 들어가 있고, 다 삼성으로 해서 삼성 IoT로 시스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조기랑 쿠커 있는 것도 똑같고, 여기는 이 시스템 가구를 다 주신다고 해요. 왼쪽에 있는 책상과 의자 뭐 이런 것들 빼고는 그대로 다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보시면 거실이 그 왕십리 큐브보다 조금 고급화된 느낌이 들죠. 제 방 하나로 들어가면 왕십리 큐브 때는 여기가 미닫이였는데 여기도 방이 제대로 하나가 되어 있죠. 그런 차별성이 좀 있고, 그리고 요거는 개인적으로 작은 공간에 저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찍어놨고, 여기는 침대 발 있는 쪽에 이거 가입 그 청약하신 분들 선물로 주신다고 해요. 예약하시는 분들. 청소기까지 다 완벽하게 주니까 너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왕십리 큐브보다 조금 더 고급화되어 있다라고 느껴졌고요. 요거는 이렇게 터치하시면 돼요. 왕십리 큐브도 요거예요. 근데 쉐입이 조금 다르죠. 쉐입만 다르고 똑같아요. 그거는. 요거 거울을 왜 찍어놨었냐면, 이게 조금 좁은 공간이나 어떤 애매한 공간에 이렇게 해두면 좋겠다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개인적인 이유로 찍어뒀어요. 이렇게 화장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죠? 타일도 다 큼직큼직한 거 들어가고 고급화되어 있어요. 제가 계속 다른 모델하우스들 볼 때 이렇게 화장실 면적이 좁은 곳에서는 문 스윙되는 도어는 조금 그렇다고 했잖아요. 공간이 없다고. 그래서 아까 여기 큐브 같은 경우는 미닫이로 된 도어여서 그런 게 좋죠. 샤워실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실 수가 있고, 얘도 복층이니까 복층 보여드릴게요. 복층 보시면 타입이 여러 가지여서 그 걔들마다 이제 약간의 복층 구조나 이런 게 달라요. 요 난간이 이것도 왕십리 큐브보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왕십리 큐브도 이걸로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좀 징징대고 왔거든요. 근데 왕십리 큐브도 뭔가 바뀔 수도 있는데 똑같이 바뀐다고는 얘기는 못하고, 그리고 아까 천장에 지나갔는데 그 등 같은 것들도 다 좀 고급화해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와인 냉장고. 여기 지금 테이블이랑 요런 거는 인테리어예요. 근데 요것도 괜찮죠? 요런 구성. 요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천장, 요렇게 엄청 시원했어요. 천장고는, 요거, 천장고는 좀 지금 여기 보시는 인테리어로 된 문이나 아니면 이렇게 수납장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135 정도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이 장의 문보다는 좀 더 높겠죠. 그 정도 될 것 같다고 하고, 용산 쪽들은 다들 복층이 그 정도 높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복층의 조명들도 다 간접으로 쫙 해서 잘 들어가 있죠. 그리고 복층에 지금
이 수납장에 도어 같은 것들도 저는 왕십리 큐브보다 여기가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가격이 딴값도 딴값이긴 하지만 가격 자체가 여기가 조금 더 비싸고 더 고급화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괜찮아 보였고, 그리고 왕십리래. 용산이나 그리고 신설동 그리고 청량리, 최근에 분양한 고런 데들 중에서는 여기가 가격이 너무 괜찮다. 그리고 얘가 지금 모든 타입이 투룸이거든요. 투룸의 복층인 거예요, 전 타입이. 그래서 전매도 가능한 수량이고 하기 때문에 너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입지도 그냥 바로 영앞이어서 그것도 좋고. 그래서 마에스트로, 여의도 마에스트로 고민하셨던 분들한테는, 당첨되신 분들은 저는 무조건 청약하시라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마에스트로가 이제 떨어지셨다, 줍줍도 나는 못했다 이러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할 거니까 기다리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여기 해도 뭐 나쁘지 않으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하니까 전매되니까 또 피도 붙을 것 같고, 조금 바로 피거리 하는 것보다는 조금 길게 홀딩 하시는 게 좋긴 한데, 그리고 준공도 내년이에요. 그래서 준공도 빠른 편이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좋겠더라고요. 지금 한참 이렇게 팡팡팡 호재 뜰 때 이렇게 갖고 있다가 하면 좋죠.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이게 지금 제대로 될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되게 간편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 편집을 지금 다르게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저는 계속 모바일이나 태블릿으로 봤어서 제가 찍은 거에 대한 불편함이 없었어요, 보는데. 근데 제가 최근에 조금 다른 이제 저의 본업, 생계를 위한 일을 하면서 눈을 많이 피로하게 쓰다 보니까 이 모바일이나 태블릿 보는 것도 피로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튜브나 뭐 이제 일반 유튜브 볼 때도 그냥 큰 모니터로 틀어놓고 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저한테 제 영상이 추천으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눌러봤는데 너무 작은 거예요, 화면이. 그래서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전에도 사실은 키워달라는 분이 있었지만 제가 무시를 했죠. 이게 저의 여가 활동인데 그렇게까지 시간을 들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이번에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다, 이런 편집이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하필 신용상 큐브를 이렇게 하게 돼서 잘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를 보시면 지금 큐브가 전체가 15층까지인데 위에 3개층, 15층까지예요. 13에서 15층은 도생인데, 도생은 8억 초반에서 중반까지 가고요. 중반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밑에는 1, 2, 3층은 이제 상가인데 근린인데, 여기는 아마도 일반 분양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가능성이. 약간 그런 상태고, 그리고 나머지 층들이 오피스텔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복층이니까 한 세대당 층고가 되게 높은 편이어서 그런 점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뭐 오피스텔 기준으로 1층과 2층, 1층과 2층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4층과 5층이 사실상은 세대의 1층이잖아요. 4층, 5층. 400 몇 호, 500 몇 호. 거기 빼고는, 거기에 후면부 빼고는 막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주변이 아직 작아서. 그래서 또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잘 보시다 보면 위쪽이 지금 붉은색 있는 쪽들이 북쪽이잖아요. 그쪽이 북쪽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전면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동쪽인데 남동향 정도 되겠죠. 남동향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5번 써 있는 곳 있죠. 5번 써 있는 저 세대 같은 경우는 양창이 되겠죠. 그래서 양창도 아니지 뭐 창이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는 되게 환한 세대가 되지 않을까. 아무리 북향이어도 조금 서양도 나오는 세대니까 그렇게 될 것 같다. 대신에 4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3개의 면이 다 창이 있는 그런 3베이 구조가 되니까 이것도 조금 괜찮죠. 그리고 1번도 3베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제가 그 모형도 찍어드린 거 보셨듯이 지금 5번, 6번 옆에 거기가 그 주차 타워가 들어가는데 여기가 자주식 주차와 주차 타워가 이렇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차 타워 있는 쪽에 몇 개 세대만 한 밑에서 두 번째 세대 정도 4층, 5층 400m, 500m 거기만 약간 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특이사항은 옥상 정원인데 이게 지금 도생이 위에 3개층이잖아요. 가장 상부에. 그 중에서 옥상 정원과 바로 맞닿아 있는 세대, 두 세대는 아마 자기 개인 정원처럼 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위에까지 잘 안 올라오시니까 다들. 올라갈 시간도 없죠, 사실은. 그래서 세대 안내를 보면 여기가 지금 건립은 어차피 이게 다 비슷비슷한 거라 4번 타입만 건립이 되어 있어서 1번 아까 타입은 4번을 보신 거거든요. A가 1번도 지금 비슷하죠. 왼쪽 가장 상단에 들어와서 흰색 박스에 보시면 동그라미로 A 되어 있는 여기가 슈드레스고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현관이 되는 거죠. 가장 오른쪽 위에 쪽이 들어오면은 들어오는 곳이고 거기서 아까 봤던 들어와서 4번 타입 보시면 거실 실물로 있고 봤던 4번 그리고 타입하고 약간 반대되는 출입구 위치인데 들어와서 방 있고 주방 있고 대신에 여기 이제 약간 아일랜드 있고 그리고 거실 있고 그리고 가장 안쪽 방이 여기도 드레스룸 되는 거고 드레스룸 벽 쪽으로 타고 올라가면 그쪽이 복층이 되는 거고요. 복층 안에 뭐 그 아까 가구 같은 것들은 각자 하시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런 가구 말고 북박이장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큐브 미니 냉장고도 뭐 위에 올려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1층에 있는 침실에다가 놓고 쓰셔도 되고 그죠? 2번 타입은 왼쪽 하단에 A가 써 있죠. 여기가 슈트레 써 있고 여기가 현관인 거고 여기는 기존에 봤던 구조와는 조금 다른 구조여서 들어가면은 주방이 가로로 바라봤을 때는 세로로 직선으로 있고 그리고 방 하나가 옆에 있고 그리고 주방에서 B라고 써 있는 곳 저기가 지금 냉장고가 되는 거죠. 비스포크 냉장고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도 아일랜드가 있고 거실이 있고 그리고 화장실 있고 그다음에 드레스룸이 저쪽 창 쪽 있는 안쪽 방. 향으로 보자면 드레스룸 있는 곳이 남동향이 되는 거고 전면부가 되는 거예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2번 써 있잖아요. 그거랑 거의 배치가 약간 각도만 기울이면 그 각도가 되기 때문에 이게 남동향이 드레스룸이 되는 거니까 베드룸 2가 드레스룸으로 지금 시스템인 거 돼 있잖아요. 이게 가능하다면 이 방을 차라리 침실로 쓰고 입구 쪽에 있는 방을 거실이래. 드레스룸을 겸 뭐 서재 겸 해서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의외로 주무실 때는 거의 밤에 주무시니까 그래서 베드룸을 그냥 마스터룸을 아예 그냥 입구 쪽에 있는 대로 북향 쪽으로 쓰고 그리고 뭐 낮에 재택을 하시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차라리 저 드레스룸 겸 서재를 또 이쪽으로 남동향으로 배치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초록색 2번 써있는 오른쪽 하단에 2번 보시면 남동향 쪽이 여기가 지금 전면부 쪽이란 말이에요.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이쪽으로 도로가 있으니까 만약에 나는 도로 소음이나 이런 거에 예민하다. 요새는 이중창 돼 있고 샷이 잘 돼 있어서 솔직히 소음이 거의 안 들리긴 하지만 혹시라도 나는 그게 예민하다 하는 사람은 차라리 원래 세팅되어 있는 대로 쓰시는 것도 또 나쁘지는 않겠어요. 여기도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복층이 있고 복층에 장들 있고요. 그리고 기본 가구는 장 정도고 나머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세팅하셔야 되고요. 타입 3은 우리가 아까 모형이래. 모델하우스 봤던 거와 그냥 약간 대칭되는 구조고 거의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왼쪽 하단에 A라고 써 있는 곳, 거기가 현관이 되겠고, 들어가면 주방 있고, 이게 아일랜드가 그 뽑아 쓰는 그 아일랜드인 것 같아요. 그 아일랜드인 것 같고, 조리대. 그리고 현관에서 가까운 쪽에 여기는 드레스룸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 거실 있고, 거실에서 복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역시 있고, 그리고 가장 안쪽에 현관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안쪽에 마스터룸이 있는데, 그리고 그 옆에 화장실 있고요. 구조상 3번이 굉장히 반듯하기는 하네요. 그죠? 타입 3이 조금 반듯한 편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복층도 반듯하게 나온 것 같아요. 타입 4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모델하우스죠. 여기가 오른쪽 하단에 A라고 써 있는 곳이 현관이고, 거기로 들어가면은 아까 봤던 구조대로 주방 있고, 뭐 왕십리 큐브랑 거의 비슷해요. 구조는 여기는 주방 있고, 그리고 가운데 거실 있고, 오른쪽 왼쪽으로 각각 방 하나씩 있고, 대신에 왕십리 큐브와는 다르게 여기는 아예 확실하게 벽이 있죠. 벽이 있고, 화장실 있고, 복층 올라가시면 복층에 저렇게, 지금 복층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노란색 약간 미색, 요 브라운 베이지, 연베이지, 요 부분은 그 복층에서부터 1층까지로 뚫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층고가 되게 높잖아요. 여기 4m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뚫린 부분이고, 마루처럼 가로문이 표현되어 있는 곳이 복층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인 거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도 좀 반듯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사실상은 3번 타입이랑 4번 타입의 구조가 조금 반듯하다 느껴지기는 하네요. 5번 타입 같은 경우는 아이소에서 오른쪽에 가운데쯤에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있죠. 거기가 현관인 거예요. 거기가 현관이고, 현관에서 A 부분이잖아요. 슈드레스 있는. 거기서 들어오면 여기는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왜냐면 들어오고 나면 약간 일자형 주방이거든요. 근데 대면형이라서 이게 조리대가 있고 아일랜드 있고 뒤편으로 이제 냉장고 있고 요런 구조인데, 이 구조는 우리가 다른 데에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대로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방 2개가 나란히 있죠. 얘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구조를 보면 지금 왼쪽 편으로 약간 입체처럼 보이는 거를 우리가 아이소라고 부르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 이 지금 사진상의 오른쪽에 초록색으로 5번 써 있는 거 있죠. 이게 얘 배치도거든요. 배치도랑 한번 창문 위치를 맞춰보면 거의 지금 아이소가 놓인 모양 그대로가 5번에 딱 가서 퍼즐처럼 들어맞으면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베드룸 1이랑 베드룸 2 이쪽에 창이 있고, 베드룸 1의 왼쪽 편에도 창이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베드룸 1, 2라고 써 있는 부분, 그쪽이 북쪽이잖아요. 그래서 안쪽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첫 번째로 있는 방이 드레스룸이고, 그리고 조금 더 큰 방, 창이 2개 양쪽으로 나 있는 방이 침실로 쓰는 방이 되겠죠. 근데 여기도 구조가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약간 예전 주공 아파트 이런 데서도 이런 구조가 많잖아요. 근데 요게 나름 또 이제 동선은 되게 집약적이어서 좋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창이 2개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베드룸이 쓰임이 좋을 것 같네요. 복도 형식이나 그런 식으로 낭비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면은 또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거실에서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면 여기는 구조상 복층이 이렇게 좀 나눠져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북박이장도 보시면 복층에서 하얀 부분이 북박이장이잖아요. 북박이장 부분도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요렇게 되면 보통 존을 조금 나눠서 쓰시더라고요. 뭐 복층의 좀 넓은 부분에 침대나 소파나 뭔가를 놓고, 그리고 조금 더 좁은 부분에 뭐 책상이나 뭔가를 놓고 약간 그렇게 쓰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6번째 타입, 6번 타입 같은 경우도 낭비가 전혀 없는, 동선 낭비가 없는 구조죠. 들어오면 오른쪽 위에가 A예요. 그래서 슈드레스 있는 곳이 현관이니까 그쪽에서 들어오면 바로 복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도 있고, 그리고 주방도 있고, 그리고 벽면 쪽에, 측면 쪽에, 입구 들어오자마자 측면 쪽에는 냉장고 있고, 그리고 거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그다음에 방 2개가, 요거는 아까 5번 타입과는 반대 형태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는데 요 구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서양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붙었냐 하면 얘도 지금 초록색 오른쪽에 초록색 6번 보시면 지금 왼쪽에 아이소가 그대로 퍼즐처럼 갖다 붙이면 그 위치 그대로거든요. 보시면 드레스룸에 창이 있어서 여기도 나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얘도 반듯한 좀 정사각형에 가까운 그런 바닥 평면이기 때문에 복층이 되게 반듯하게 나왔죠. 복층 보시면 그냥 직사각형으로 길쭉하게 나와서 북박이장이 한쪽 면으로 쫙 붙어 있고 그래서 복층에서 내려오는 창이 위에서부터 쫙 길게 뚫리게 되겠네요. 요것도 구조가 특이하고 좋네요. 아무래도 복층이 덮는 면적이 현관부터 주방 그리고 저기 드레스룸까지만 덮고 안방과 거실 부분은 복층이 뻥 뚫리니까 개방감이 있을 거예요, 사용하면서. 그래서 조금 평수 대비해서 넓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뭐 지금 복층 활용도에 대해서는 왕십리 큐브 때부터 다들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사실 뭐 3룸 주택, 뭐 아파트, 그리고 뭐 30평대, 40평대, 50평대 이런 거 보시는 분들한테 원룸의 복층, 뭐 투룸의 복층 이런 것들은 아, 나는 복층은 싫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복층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원룸이나 1.5룸에 살 수밖에 없는 세대 구성원들이 우리나라, 특히 서울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1.5룸이나 투룸 이렇게 작은 사이즈일 경우에는 복층이 있으면 정말 모델하우스처럼 1층을 쓸 수가 있거든요. 위에 층으로 짐을 다 올려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큐브 같은 경우는 수납 공간을 좀 많이 주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복층이 있으면 아마 굉장히 깨끗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복층 사용했던 사람들의 후기 막 이런 것들은 제가 왕십리 큐브 편 그 영상에 올려놨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으로 주는 가전들은 워낙 많고, 그리고 지금 시스템 선반이랑 시스템 장이랑 그리고 전열 교환기까지 다 들어가고, 그리고 월패드까지 들어가고 이런 것들 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에어컨 같은 경우도 기본으로 다 들어가니까 여기는 진짜로 몸만 오면 되는 곳이어서 나중에 임대해 놓기에도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도생 도생 세대로 위에 중에서 3개층이 탑층 같은 도생이잖아요. 경우는 도생으로 지금 정원을 들어가신다 거의 하시면 프라이빗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전도 다 풀옵션이잖아요. 게다가 세대수가 몇 개 더 없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쾌적하겠죠. 그만큼 정원 부분만큼 세대수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쾌적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지금 가장 탑층의 도생을 뭐 분양을 하나 안 하나 약간 의견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회사 보유분으로 갖고 갈 수도 있나 봐요. 그래서 그만큼 여기 도생은 또 나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역 앞이고 역 앞에 바로 연결되는 이 대로에 이렇게 하나 지어지고 나면 얘는 앞으로 뭐 새로 지을 일도 없고 그냥 이 자리에 계속 두고두고 세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뭐 작은 그 피거래 요것도 괜찮지만 두고두고 쓰기에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계속 얘가 나한테 노후연금을 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신용상 큐브스테이트 사전 의향서 얘도 밑에 링크로 걸어 둘게요. 댓글란에. 거기에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요거 다운받아서 작성하시고 다시 사진 찍어서 올리시고 요거 좀 번거로우시니까 이 양식 그대로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끔 네이버 폼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접수를 해주시는데 그 사전 의향서는 과거에 다른 곳에 신용상 큐브스테이트에 먼저 접수하셨던 분들은 접수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중복이 되면 좀 곤란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번에도 그
여의도도 줍줍에서는 전부 다 맞춰서 연락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서류 접수가 중복으로 된 분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들한테 미안해지니까 그 이게 중복으로 되는지 검증을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이제 그분들한테 죄송해지니까 여기 중복으로 하지 말아 주시고, 다른 데 접수하셨던 분들은 다른 데서 접수를 철회하시고 다시 접수를 하시든지 하시고 중복으로는 접수하지 말아 주세요. 접수해 주시면 아마 담당자들이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게 한 2천만 원 청약이고 2개 하실 거면 5천만 원 청약인데, 이건 초피거래도 될 아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단톡방들에서 초피거래하는 좀 팀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에게 왕십리 큐브를 잡아주신 그 팀에서 여기도 아마 잘 해주실 거니까, 나는 초치기 너무 자신이 없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의형사를 내시는 거를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링크 걸어둘게요.